네, 안녕하세요. 저는 콴다일로 학원에서 휘문고 한국사를 담당하는 한지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휘문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한국사가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콴다일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휘문고 내신반은 콴다에서만 열립니다.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학생들이 뭐 저를 중학교 때 인강으로나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신이 저의 제일 메인 수업이 될 거고 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군대에 가면 또 국군 정훈 교육으로도 학생들이 군대 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어머님들께서 내신 체제가 개편돼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이제 짚고 넘어갈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1등급의 구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무조건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반드시 1등급을 노려야 되는데 사실 휘문이라는 학교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내신 따기가 참 어려운 학교예요. 그래서 A등급에 좀 윗상위권에 많이 아이들이 몰려 있는데 그 안에서 한국사를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아주 좋은 이제 자료들을 준비했으니까 어머님들께서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한국사는 내신에서도 필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가서도 필수입니다. 이 변화된 내신과는 관계없이 고등학교 이제 수능과는 이제 계속 이전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고1 때 배우고 고2, 고3 때 단 한 번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잘 해준다면 고3 때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고1 때 제대로 안 한다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가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보통 특강을 다시 들어야 되고 그 바쁜 와중에 한국사 개념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내신 할 때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끝내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이 내용부터 이제 보셔야 될 건데 학업성취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업데이트된 내용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여기 써져 있다시피 어머님들께서도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초죠.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선배, 형들의 이제 점수인데 이거는 이 연도뿐만 아니라 항상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지금 한국사 3단위였고 이제 앞으로도 바뀌는 내신에서도 똑같은 3학점,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라서 나름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이제 휘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학교의 이제 성적을 보시면 아무래도 평균이 가장 낮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대부분 뭐 수학이나 한국사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 평균 낮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에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지금 통과 86점의 평균을 갖고 있고 우리 지금 통사 한국사가 거의 비슷하게 조금 낮죠. 휘문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좀 사회 과목에 많이 아이들이 약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모든 학교의 특징 가장 편차가 큰 과목이 바로 한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정말 못하는 친구부터 정말 잘하는 친구까지 많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놨을 때 이게 성취도 A, B, C, D, E로 나눠놨을 때 2등급의 비율이요. 일반적인 남고가 한 30%, 20% 후반부터 30% 나오는데 우리 학교는 지금 보시면 12%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작은 건데 정말 적은 수인데 다른 과목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사 2등급에도 굉장히 2등급에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비슷한 통사라고 비슷한 난이도의 통사라고 하더라도 2등급의 비율을 보면 포기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한국사는 모르면 못 풀어요. 그리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통사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A등급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또 남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글자로 역덕이라고 부르는 역서덕후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A등급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애가 그럼 A등급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등급 따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1등급 안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들어있는데 일단 지금 구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편차가 크다는 건 지금 상위권의 아이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저 10%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욱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리 휘문이 서술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서술형 같은 거 점수 절대 깎이지 않도록 잘 이제 유도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좀 지엽적이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대비하는 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생각보다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내가 이걸 한번 시켜봤더니 아이가 점수에서 굉장히 효율이 좀 높게 나오더라라는 만족감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정신없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평균이 낮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만 편차가 크니까 그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 큰 편차를 이용하여 우리가 저 등급 안에 잘 들어가 보자. 이게 이제 효율적인 방법일 거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길래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지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휘문은 기출문제를 보시면 정말 어렵고 정말 까다롭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만드시는 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 올해까지 사용하던 교과서의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실 저런 지도를 보면 교과서 한 페이지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지도예요. 근데 저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통인신라가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한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를 합쳤기 때문에 각 나라에 차별을 두지 않고 각 나라에 세 개의 3주씩 총 9주로 나누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 9주 그냥 이러고 말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 학교 어떤 식으로 시험을 이제 냈는지 보면, 지금 신라, 백제, 고구려에 3주씩 두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는 이 백제에 해당하는 3주, 신라에 해당하는 3주, 고구려에 해당하는 3주가 어딘지를 각각 써놨어요. 사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임용을 준비하셨던 선생님들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이거를 풀 수는 없거든요. 어머님들이 지금 이게 쉬워 보인다면 바로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이 상태로 봤어요. 그럼 사실 어떤 누구가 요 안에 있는 구주를 다 이름을 외우며 저게 다 어느 나라의 것인지도 외우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렵게 나오는 휘문의 그 까다로운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신라 시대 통일 신라 말에 유행했던 선종불교와 관련된 사찰, 그리고 그곳이 있었던 산의 이름들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셨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정말 잘 내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1, 2, 3번까지는 잘 풀었는데 이제 문제는 성주산에 방문하여 신라의 구산선문 중 하나인 굴산사를 살펴볼 수 있겠어. 이거를 보면 아이들이 합니다. 왜냐면 잘 보시면 성주산은 여기 있어요. 근데 굴산사는 여기 강릉 쪽에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가 요만한 지도 안에서 저 산과 절을 매칭해서 외우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속어법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속어법을 쓰기에는 1, 2, 3번은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이 뒤에는 정답을 써놓은 거고 이거에 해당하는 지역을 써놓은 거고, 사실 5번이 앞서 있었던 문제의 저 구주 오소경, 저 오소경이 각각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이 괄호 안에 있는 지역까지 다 내서 정말 애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휘문이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 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특히 올해 나왔던 이 내용은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뺏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악과파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득이 되는 권한을 뺏겼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셨냐면, 일단 저 지도 안에서 어느 나라가 이권을 뺏어갔는지, 그리고 심지어 몇 년에 그걸 뺏어갔는지까지 다 내셨습니다. 사실 근데 저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저런 게 선생님들이 활용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는 저거를 굉장히 스킬을 좀 활용해서 제가 알려주는 이제 암기법 등을 사용해서 나눠서 다 외우거든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막 줄줄줄 외웁니다. 근데 사실 저런 걸 처음 보는 친구들은 대체 어느 나라가 몇 년에 무슨 이권을 가져갔는지 그런 걸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 문제가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고 있을 때 아이들이 점수를 좀 더 받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저런 지도도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좀 도와준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중학 역사와 고등학교의 역사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아니 분명 중3 때 한국사를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때 와서 한국사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둘이 배우는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이제 중학교는 이제 전근대사 중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전체 6단원 중에서 5단원까지가 조선이에요. 그리고 거의 이 부분만 시험 보고 끝났어요. 3-4번에 걸쳐서 시험을 봤고요. 근현대사는 거의 건들지 않습니다. 2학기 말 거의 끝자락이라서 아이들이 거의 공부를 못하는 부분이고,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너네가 중학교 때 열심히 전근대사를 했으니 우리 이제 근현대사를 나가볼게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근대사의 모든 내용을 2단원으로 줄여버리고 이 근현대사 50페이지밖에 안 되던 내용을 4단원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역사 성적이 고등학교 때 이어진다? 그거는 기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역사에 조금 감이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 성적이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는 되겠지만 똑같이 유지되기는 참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배우는 내용이 거의 새롭다. 대부분 처음 배운다. 그 이유가 근현대사를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근현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연도별로 막 빠르게 진행되는 거라서 학원에 와서 전체적인 숲을 보고 연도를 스킬풀하게 좀 외우는 그런 방법들을 저한테 배우면서 시간대별로 저랑 맞춰서 공부하면서 암기하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남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필기입니다. 남학생들 필기 너무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데 나는 정리된 판서는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뭐 핸드폰을 막 꺼내서 찍거나 막 이럴 수도 없고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엄청난 판서를 하시면서 수업하는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예쁘게 정리해서 판서를 딱 해주죠. 그러면 남학생들은 무조건 제 수업 시간에 찍고 있어요. 막 찍어서 저도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여기 써놨어요. 선생님 판서는 찍기만 하면 정리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아예 아이들한테 제 판서 그대로 제가 직접 제작한 필기노트까지 같이 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요것도 이제 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 색깔별로 정리해놨죠. 그리고 특징별로 딱딱딱 나눠서 이제 보기 편하게 정리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맨날 찍어서 제가 이렇게 또 정리한 거를 이제 올해 또 줄 겁니다. 그래서 판서가 뭐 엄청나다. 그리고 또 이제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올해 휘문고 아이들이 나갔던 지학사 교과서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동아교과서로 바뀌기 때문에 동아교과서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일단 이거 보시면 교과서 자료를 그냥 그대로 줘요. 칼라 그대로 저희가 교재 이제 수업 나가는 내용과 같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 보시면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요런 역사 더하기 날개단의 내용들과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까지 주석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맞춰서 이게 항상 교재로 매번 총 4권이 나갈 겁니다. 중간기말, 중간기말해서. 그래서 이런 자료까지도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휘문은 족보닷컴에서 못 구하십니다.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작년에 기출을 주시기는 해요. 근데 시험 범위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작년 이전에 그 옛날 기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이들 선생님 기출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걸 다 맞춰서 주죠. 그래서 기출을 주긴 주는데 어머님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저희는 그냥 기출을 주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놓고 그거를 문제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문제를 내놨어요. 1번 선지에서 낼 수 있는 모든 내용, 얘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 번 풀고 2번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 휘문의 모든 기출을 저희가 다 이렇게 변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문제를 풀면 다른 시중 문제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뭐 다른 학원에서 뭐 학교 기출들 모음집 뭐 이런 거 팔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학교 범위에 맞고 우리 학교 교과서에 맞는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정말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자료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 자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자료는 뭐냐면 이거 이제 지학사 교과서 제가 휘문이 지학사였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만약에 선사부터 조선이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전체 다 긁어서 문장별로 잘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눈으로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쓰면서 직접 내가 개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아이들이 1차적으로 하는 자료
정말 어려운 버전은 요겁니다. 그 선사부터 조선의 내용을 주제별로 다시 잘라서 단체면 단체, 인물은 인물 이런 식으로 단체와 관련된 거를 쭉 지금 몇십 개를 정리해 놨죠.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오는 인물 전체를 쭉 정리해 놨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걸로 마지막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봤던 인물이 여기서 다시 나왔네? 그걸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특히나 제가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보면서 아이가 저한테 이제 보내준 카톡에 뭐라 써 있었냐면 선생님처럼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는 쌤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듣고선 했는데 당연히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아이의 의도를 잘 파악해 보니까 정말 그 범위에 맞추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딱 개념 완성하기 좋은 자료를 주는 선생님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만큼 정말 아이들한테 열정을 다해서 딱딱 맞춰서 사실 문제 풀다가 범위 아닌 것들 아니면 이 선지 하나라도 모르는 게 나오면 아이들은 좀 짜증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딱 맞춰서 개념 완성할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준다는 거고 특히나 아이들이 이 연표 총정리 사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의 연표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이들이 다 언제 만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공부할 수 있게끔 연표를 싹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사 내신은 여기를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 단축시키는 시간으로 나머지 공부를 더 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제공됐던 연표가 될 거고 저희 수업은 너무 재밌고 아이들이 와서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다 녹여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학생들 너무 돌아서면 배고파해서 제가 먹여가면서 사육시켜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 내신 정규반은 3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콴다일로에서만 오로지 정규반이 열릴 거고요. 새 교육과정 전면 반영하고 이번에 동아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동아교과서에 맞춰서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전용 교재고 전용 기출문제집이고요. 모든 것 다 적용해서 풀컬러로 교재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더 있을 거라고 분명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 QR코드를 넣어놨는데 카카오톡 그 메인 창에서 한지우 한국사라고 검색하셔도 좋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니면 학원에 문의하시면 저와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그 경로를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저희 연구진들 정말 빵빵하게 준비하고 저도 정말 열심히 수업합니다. 열심히 클리닉하고 열심히 아이들 끌고 가서 좋은 성적 있을 수 있도록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사 한지우였습니다.